고양갑 김성애입니다. 진화위 위원장님께 몇 가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진화위가 이승만 정권 등이 벌인 우리 군경의 민간인 학살을 감추려고 하고 북한에 의한 민간인 학살 위조 과거사 정리를 시도하는 등 낡은 이념 전쟁의 천병 역할을 했다라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네,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하시니까 제가 통계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종료 기간이 한 달 정도 남았죠. 이게 진화의 실적을 한번 보시죠. 자, 적대 세력 사건 같은 경우는 진상 규명률이 75%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적대 세력이라고 하면 소위 말해 인민군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되겠죠. 예, 적군에 의한 사건 같은 경우는 진상 규명률이 75%인데 군경 사건 어떻죠? 보시는 대로 53%. 예, 형편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 뭐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시지만 몰려든 사건 중에서 진화위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유형별 미종결 사건의 비율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종결 사건이라면 아직 종결이 안 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군경 사건, 즉 우리나라의 군인과 경찰에 의해서 저질러진 사건의 미종결 사건 비율은 22%에 달하는 반면 적대 세력 사건은 5%로 매우 작습니다. 자, 군경 사건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우 비율에서 차이가 나는 것만으로 놓고 봐도 이기 진화위에서는 굉장히 한쪽으로 몰아서 지금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온 지 이제 5개월이 됐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통계는 전체 통계 속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군경에 의한 희생 사건은 통계 신청 건수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군경에 의한 건수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적대 세력에 의한 거는 적습니다. 그 신청된 건수 자체가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한 거죠. 예, 예, 이 그러니까 문제를 사건이 많이 접수된 쪽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원을 더 많이 배정해서 처리율을 맞춰야 되는데 맞추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드리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요.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 군경에 의한 건수는 입증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처벌자, 그러니까 처형자 명부가 있고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법무부에서 나온 것도 있고 국방부에서 나온 것도 있고 자료가 많은데 이 적대 세력에 의해서 희생이 된 건들은 사실은 그것을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원은 항상 똑같습니다. 저희 인원이 똑같고 건수는 아시다시피 전체 건수가 2만 건이 넘습니다. 1기 때는 10,000건 정도였어요. 그래서 신청 건수 자체가 2배가 넘어서 어떤 특정의 사건에 많은 사람 신청자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몰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이 들어온 건수로 보면은 사실은 3,000교육대 제가 좀 충분히 답변 드릴 시간 드린 것 같은데 조금 줄여서 그러니까 해주시면 다른 상호 간의 토론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거의 1분 넘게 혼자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형제복지원이라든지 시간 충분히 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건수가 정도 이게 상대적으로 많은 건이 네. 아니어서 다른 부처에서 일하는 직원을 이쪽으로 옮길 수가 제가 짧은 없는 시간에 상황이라는 질문을 말씀을 하는데 드립니다. 어쨌든 발언 시간을 최대한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1분 30초 넘게 혼자 말씀을 하시면 제가 질을 드릴 시간이 없어서 토론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한번 근거를 놓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광돈 전 위원장 했던 발언 보시면요. 2주년 기자간담회 때 부역자를 가리겠다라는 발언을 해서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이 빨갱이들이 섞여 있는지를 보겠다 이런 발언을 서슴지 않는가 하면 그 다음에는 또 23년 6월에 영락교회 조찬 강연에서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이 더 고귀하고 선보상되어야 한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군인과 경찰이 초래한 피해에 대해서 1인당 1억 3,200만 원 보상해 주는데 이런 부정의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봤다. 이렇게 본인이 아주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고요. 노근리 사건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불법 희생이 아니라 전쟁 중에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특히나 5.18에 대해서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발언을 제가 질문한 데 했었는데 5.18 발언은 전 특히 충격적이었는데 위원장님 어떠십니까? 이렇게 발언을 하는 건 진화위원장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요? 제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예, 그럼 이제 제 거꾸로 제가 발언도 질문을 아니고요. 드리면 네. 5.18 민주항쟁에 북한군이 개입했을 여지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네, 잘 모르는 정도의 그런 어떤 역사적 인식과 소명 수준으로 위원장을 하신다는 게 좀 부끄러운지 아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왜냐하면 잘 저희가 모른다는 5.18 민주화 말씀은요. 운동 기념법이 만들어져 있고 이것이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이 되어 있고 심지어 양당이 동의하는 가운데 5.18 그 민주항쟁이 헌법 전문에 들어간 내용인데 이 과거사위원회 위원장님 5.18에 북한군 개입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면 다음으로 넘어가죠. 부끄러운 얘기니까요. 아니요, 기용남 답변을 드릴 상면 시간을 주시면 조사일국장 감사하겠습니다.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학살자 유족회가 시위 농성을 하니까 정생적인 상해를 입었다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가 하면 이 부분이 특히 놀라운데 25년 2월에 나온 얘기인데 이용남에 의해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 중 최소한 345건이 방치됐다는 진화의 공무원 노조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전남 전북 지역 학살 사건은 319건이 보류됐고 경남 경북 지역 사건은 15건에 불과하고요. 그다음에 국군 경찰 등에 의한 학살 사건은 331건이 보류가 됐고 좌익이나 인민군을 일컫는 적대 세력에 의한 학살 사건은 14건밖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통계대로 이용남 이런 분들이 상임위원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건 위주로 처리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하고 특히나 놀라운 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마스크맨 황인수 조사일국장 한번 보시면요. 자, 재심 무죄를 받은 진도 가첩단 사건은 조작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국정원 간부가 하는가 하면 또 이 희생자들 보상을 받기 위해서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이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없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진화이가 지금 이기에서 이런 식으로 활동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는가? 저는 존재 이유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늘 저희 위원회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5.18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가 모른다라는 말씀은 5.18의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발언을 한 김광동 위원장이 어떤 의도로 그 전체적인 맥락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북한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역사적 인식을 여쭤본 것이고요. 그분에 대해서 답변을 불란치 않아서 그런데 부끄러워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동 위원장이 어떤 맥락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제가 모른다라는 답변을 드린 거고요. 이용남 의원하고 잠깐만요. 예, 제가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아마 진화 위원장이 답변을 그 부분을 못 하셨는데 5.18의 발생 과정에서 북한의 역할이 있었다, 북한군의 조종이 있었다 등등 북한군의 개입설에 대한 진화 위원장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그 질문이라면 그 논란은 있지만 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뭔 말이야? 제가 모른다고요. 그 부분은. 자, 그런 논란이 있다는 거는 알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고요. 모르겠다는 발언을 하니까 그때의 역사인식으로 여기 앉는 게 부끄러운다고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김 의원님. 네, 그런 논란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 사실은 제가 모른다고요. 확인을 모른다고요. 사실 여부를 모른다고요, 제가. 안녕하세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모르니까 국민들 다 알아요. 아니 저런 사람 안 쳐도 됩니까 지금? 누구한테 예의를 지켜요? 5.18 자. 희생 명령들한테 예의를 지키세요. 제가 좀 한번 예.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5.18에 대한 역사적인 발생 배경이나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 지금 헌법에만 담지 않았지 이미 그 명백하니
북한국 내부 소행이 아니라 국가의 우리 내부의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일어난 불행한 역사다. 이런 정도는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북한군의 개입설에 대해서 진화위원장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게요.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은 알지만 제가 북한군이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모른다고요. 제가 어떻게 그 이상을 자. 답변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 5.18에 있어서 북한군의 개입설에 대한 분명한 역사적 규명이 있고 규정이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그런 정도 이미 명백히 드러나 있는 문제, 그걸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설마 그렇게 답변하실지 몰랐어요. 김광동 위원장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한다, 이런 정도로 저는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진화위원장으로서 5.18 민주화운동에 있어서 북한군의 개입설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명백한 거짓이죠. 역사적인 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대한민국의 교과서에도 이미 다 명백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니까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진화위원장이 그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 대한민국이 법률적으로 헌법적으로 다 그 이미 규정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답변은 일관되게 똑같습니다. 논란이 있는 자, 건 그만하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러나 그 내용을 정확하게 논란이 저는 모릅니다. 정리된다니까요.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다 정리된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역사적 진실을 가지고 진화위원장이 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왜 자초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5.18에 대해서 아직도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군의 개입설 그 문제에 부분에 대해서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북한군의 개입설이 역사적 진실과 거리가 역사적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답변을 강요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논란이 진화의 있다는 위원장이기 때문에 걸 그래요. 아니, 논란이 있다는 건 알지만 제가 그 사실에 대해서는 자. 모른다고요. 제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자. 답변할. 자, 진화위원장. 개입이 없어. 진화위원장. 진실이에요, 위원장님. 네, 잠깐만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건 여야를 막론하고 진보 보수를 이야기 막론하고 광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인 가치라든가 그 의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도를 달리할 수 있어요. 북한군의 개입설에 대한 부분은 이미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 법률적으로 다 이미 종료된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라신 분이 이 자리에서 그건 아직도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기회를 드릴게요. 명확히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에 있어서 이 북한군의 개입에 의해서 광주 민주화운동이 발생했다라는 류의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 문제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논란 중인 거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 여부를 제가 모른다고요. 자, 논란을 일으키는 거죠. 진실을 왜곡하고. 납치가 잘했다고. 북한군 개입이 없었는데 여기서 진실 아닙니까? 글쎄요. 저는 아까 이 질문의 출발이 지나간 위원장님, 전 위원장님의 발언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리고 제1상임위원, 그리고 자, 조용히 하세요. 제1국장에 대해서 자, 그만하세요. 하시다가 충분히 5.18을 알아들었어요. 물으셨어요. 충분히 알아들었어요.